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방어. 지금 뭐 총력전에서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방어 논리가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이 방어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꼬이고 있다. 왜? 여러 가지 팩트들이 드러나니까. 그동안에 해명했던 것들 중에서 거짓말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걸 덮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던 해명 중에서 뭐 거의 거짓임이 틀림없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정호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날 입장문을 낸 게 있죠. 근데 북송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낸 답변서를 보니까 당시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군 등 관련 부처가 법적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 질문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했다면 법무부가 했을 텐데 그 법무부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정의용 실장이 얘기한 여러 부처가 협의회 중에 핵심적인 부처가 법률 검토는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용 전 실장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내법에 있는 난민법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국관리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이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탈북민은 외국인이냐? 우리 헌법에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돼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이 헌법에는 없지만 뭐 이탈 주민법 뭐 이런 데 있으면 그런 데 보면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내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고 국내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의용 전 실장 얘기는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외국인으로 취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잘못 처리했다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용 실장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 사람들끼리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걸 처벌한 예가 없다. 이런 얘기죠. 곧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2014년에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건데 탈북하기 전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다가 협력한 탈북민을 탈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북한 주민 중에 한 사람을 처벌한 거죠. 그 국가보위부에다가 이른바 찔러가지고 처벌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한테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단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얘기한 거 보면 이것만 봐도 벌써 법률 검토가 없었구나. 그냥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 그 다음에 귀순 의사를 밝히면 대개는 아까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비보호 탈북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보호 탈북민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이른바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흉악범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하고 함께 살게 할 수 없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른바 그게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감성팔이입니다. 흉악범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흉악범죄 저질렀으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하고 섞여서 살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섞여서 살든 어떻게 살든 국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국민, 그 뭐 사는 장소는 교도소에 살든지 뭐 아니면 뭐 이 민간의 어디에 특별 보호구역에 살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북한으로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 현행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의용 실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당시 2019년 11월 달에 국회에 가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귀순 의사를 그 선상에서 구두로 밝혔고 한번 그 다음에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 이거는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거짓말이죠. 이거는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말이 조금 다른 겁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정의용 전 실장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자필 의향서가 있는데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다. 뭐 그거는 자필 의향서를 썼지만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건 판단의 문제니까 팩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혈흔 등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주간조선 보도를 보면 그 선박을 검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으로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3년 전 기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검역관이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이제 퇴직하고 1명이 아직도 근무 중인 모양인데 이 1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도 목격한 바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혈흔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혈흔 등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는 게 당시 통일부 대변인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혈흔 등 이런 얘기를 자꾸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실제 흉악범이다. 범행 그 현장이 우리가 확인했다 현장을. 아마 이런 의미로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흉악범이냐 아니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혈흔 있었다는 것도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증거인멸을 했든지 어땠든지 여하튼 혈흔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안대를 했다고 그랬죠.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종의 불법행위다 하는 부분. 이게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보면 사용 가능한 보호 장비가 쭉 열거가 돼 있는데 거기에 안대는 없습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 어딘가로 끌고 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공포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러범, 현행범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대를 하는 일은 없다. 또 자해 위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안대 그래도 안대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혀를 이렇게 해서 자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제 기억에는 아마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미얀마에서 압송될 때 그때 재갈을 물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안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또 정부 합동조사가 뭐 한 사흘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해가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자 강제 북송이 아니고 그냥 북송된 사례 평균이 뭐 3.7일이었다 어쩌고저쩌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선 상황 호도죠. 왜냐하면 북송을 한 사례는요 대개 NLL을 넘어와서 우리가 합동조사를 하는데 자유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귀순할래 아니면 북한으로 갈래?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겠다. 자유의사로. 뭐 NLL을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나 잘못 넘어온 거니까 북한으로 가겠다.
더 이상 조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보내면 되지. 3.7일도 깁니다, 그거는. 보내면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르죠.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조사를 사흘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북송 사례가 보면 뭐 3.7일 평균 걸렸고 상황 보도죠. 그 사람들은 원래 북한에 가려고 했던 사람 보낸 거에 불과하고 이 사람은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을 보냈으니까 문제가 되고 불법적이다. 왜 이렇게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한 사흘밖에 안 걸리냐 이랬는데 요 사흘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19년 11월 2일 날 라포를 했죠. 그리고서 3일 오전, 다음날 오전에 국정원과 군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북한 어민들이 동료선원 살해했다. 이거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요. 자필로 귀순의향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썼다고 합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자, 그런데 바로 다음날 4일 오전에 통일부가 북한 통일전선부에 내일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5일 날 만나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는 3일 하루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4일 오전에 통보하고 내일 만나자 통보하고 그리고 5일 날 만나지는 않고 실제 북한이 6일 날 아 그래? 북송할 거야? 그럼 받아줄게. 이렇게 돼서 7일 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일 하루 동안밖에 조사를 안 했다.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저 사람들이 NLL을 넘기 전부터 이미 북송은 결정돼 있었다. 그런 정황이 있다. 그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 이게 남과 북이 뭐 짝짝꿍해서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돌려보내기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정황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제 이 사람들의 조사가 단 하루밖에 없었다는 TV조선의 보도. 이 또한 그동안에 뭐 조사가 어쩌고 저쩌고 평균 며칠 걸렸다 하는 게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평균 며칠 걸렸다는 그 조사 자체가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거짓 해명 이거를 관통하는 거짓 해명과 불법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게 아닙니다. 다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들통난 겁니다. JSA 대대장이 그 넘어가는 11월 7일 날 문자 메시지로 김유근 NSC 1차장한테 보고하고 그 김유근 1차장이 마침 국회에 가 있어서 그걸 문자 메시지로 보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서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공개가 된 거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북한으로 보내버리려고 강제 북송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그건 뭘 의미하죠? 떳떳하지 않다. 왜? 그건 지금부터 밝혀야 되는 거죠. 떳떳하지 않다. 그런데 당시 김유근 NSC 1차장이 이 모든 상황을 전부 다 공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구두로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또 뭘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문제될 거를 알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북한하고만 소통해가면서 강제 북송을 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은 이 전체가 불법으로 룩졌다. 그런 걸 의미하는 대목이죠. 그거는 이 하나하나가 거짓말이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들이 왜 나오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으니까 지금 와서 이거를 해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불법을 시인하지는 못하고 거짓말로 계속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 내지는 7가지의 거짓말이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사실 정치적 공방 벌일 일 아닙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 홍보수석이 나와서 뭐 조사를 받아라 어쩌고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정치적 공방이 되거든요. 이건 정치적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어떠한 법률 위반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정치적으로 뭐 해서 조사를 받아라 마라 할 필요 없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못 믿겠다고 하면 특검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안보 고위 관리들이 얘기하는 이 귀순어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 6가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